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라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이 희생양이 되는 걸 멈추고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 연민이야말로 실패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죠. 이게 왜 무섭냐면요.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모든 행동이 결국 나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만든다는 거죠. 온갖 변명 뒤에 내 가능성을 숨긴 채로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공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먼저 보고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진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예요. 바로 뭐냐? 내 마음속 세계가 바깥 현실을 만든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머니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남아요. 내가 계속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정말 계속 돈이 부족한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 현실이 내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이 어땠나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신호를 믿고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따라가잖아요. 온 우주가 내 꿈의 실현을 돕는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내 마음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내 운명도 내 손에 쥘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강력한데요.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성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죠. 이 책은 성공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과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 신화에 아주 제대로 태클을 거는 셈이죠. 자, 여기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흥미롭죠? 글래드웰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1950년대 중반,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실리콘밸리의 전설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1975년에 개인용 컴퓨터 혁명이 딱 터졌을 때 이들이 바로 그 혁명을 이끌기에 가장 완벽한 나이였거든요. 특히 빌 게이츠의 사례는 이 주장을 정말 기가 막히게 뒷받침합니다. 글래드웰이 뭘 보여주냐면요. 빌 게이츠가 가졌던 수많은 행운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요. 당시엔 정말 드물었던 컴퓨터가 있는 고등학교에 갔다거나 그 비싼 사용료를 학교 어머니회에서 개줬다거나 심지어 대학교에서 새벽에 몰래 공짜로 컴퓨터를 쓸 수 있었던 것까지요. 이런 기회들이 있었기에 다른 또래들은 상상도 못할 때 수천 시간 동안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순전히 운이었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물론 재능도 있고 노력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재능과 노력이란 씨앗이 꽃을 피려면 결국 기회라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한쪽에서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이 전부라고 하니 좀 헷갈리시죠? 그럼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합쳐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도발적인 말이 있습니다. 열정은 헛소리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 딜버트를 그린 스콧 애덤스가 한 말이에요. 보통 성공하려면 열정을 쫓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애덤스는 그게 순서가 틀렸다고 말해요. 성공을 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지 열정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열정하는 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생존자 편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럼 열정 말고 뭘 따라야 할까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열정 하나만 보고 달리는 대신에 그냥 매일매일 내가 하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가 나옵니다. 목표는 정상에 오르겠다 같은 일회성 이벤트예요. 하지만 시스템은 그 정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죠. 비유하자면 목표가 서울 도착이라면 시스템은 서울까지 가는 자동차이자 내비게이션인 셈이에요. 애덤스는 결국 이기는 사람은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건 또 다른 예시인데요. 4시간의 저자 팀 페리스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거죠. 고객이 120명이나 되는데 매출의 95%가 단 5명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나머지 115명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결과는 일하는 시간은 확 줄었는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효과적인 행동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의 진짜 얼굴입니다. 벤 호로위츠는 자기 회사 주가가 35센트, 거의 휴지 조각이 될 뻔한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무슨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최악의 상황일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주도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단계 행동 지침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아웃라이어가 말했듯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인정하는 거죠. 둘째,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게 힘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셋째, 스콧 애덤스처럼 열정이 있든 없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시스템을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넷째, 팀 페리스처럼 매일 행동하는 겁니다. 결국 성공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슴에 새겨야 할 건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주도권은 내 마음이나 외부 환경 둘 중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연료로 삼고 시스템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써서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항해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겁니다.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내 인생 이야기의 결말을 쓸 펜은 여전히 바로 내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그 엄청난 힘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